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이어 대구도 거의 석 달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예외 아닌 상황 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추가 확진자는 모두 63명.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보름 만에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7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석 달 만에 대구 신규 확진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와 밀접한 부산 경남도 지역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선 아직 지역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경남 3명, 부산은 1명입니다. 4명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2명씩 입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이나 해외 입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흥시설 등 8개 고위험 의무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미사용과 수기명부 허위 작성 또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집합 제한 명령에 따라 한편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감천항 러시아 선박에 확진자 19명 가운데 3명은 오늘 퇴원해 선사가 마련한 별도 시설에서 관리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재난지원금 효과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입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잠시 살아났던 활력이 다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인 5월과 최근의 온도차를 실감합니다. 이제 지원금이 다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시장 포기하고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조금 손님이 덜 나오지. 손님도 없고 사람을 그냥 뭐 띄엄띄엄 다니고 그랬어요. 전국 60만 개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상승 구간을 지나서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매출을 보였지만 6월부터는 눈에 띄게 재난지원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등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내놓으면서 시장과 소상공인을 찾던 발길이 다시 줄어들까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던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제 시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시가 시 차원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없어서 제주도와 전북, 완주는 이미 2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대구와 울산, 울주 등이 검토 중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불똥은 공연업계로도 튀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일감이 없던 업체들은 여름 축제들마저 속속 취소되자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의 절정을 상징하는 부산 바다축제. 그러나 올해 여름 부산에서는 바다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모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여름축제를 취소했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음향, 조명, 영상 등 관련 업체들은 봄 축제에 이어 여름 축제마저 취소되자 결국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다음 달 긴급자금 대출 만기를 맞는 상당수 업체들은 줄 도산이 예상됩니다. 20년 동안 지역 공연계를 지킨 음향업체 대표 김성민 씨도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고 장비까지 팔아가며 버텼지만 결국 엄청난 빚만 남았습니다. 오래 있었던 직원은 저랑 똑같이 20년을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현실이 워낙 좀 엄혹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이제 방법이 없는 거를 서로 알기에 그래서 슬프지만 내일 전체 모여서 이제 회단식을 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축제 취소 자체보다는 공청회 같은 최소한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데 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드라이브인 공연, 언택트 축제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방역과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일방적인 취소를 한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간격두기, 거리두기 이런 걸 병행하면서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취소만이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이 업계에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려온 관련 업계에서는 부산시의 대형 행사 취소 결정과 함께 올해 하반기 희망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공항은 항만이나 철도와 함께 연결돼야 항공이나 해상, 육상 물류가 원활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울경 신공항으로 주목받는 가덕신공항은 바로 옆 진해신항과도 연결돼 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해 제덕만 일대에 조성될 진해신항. 정부의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모두 12조 500억 원이 투입돼 대형 컨테이너선 17척 등 모두 21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1단계 2030년, 2단계는 2040년까지 완공됩니다. 진해신항은 가덕신공항 입지와도 곧바로 연결됩니다. 진해와 가덕도 일호는 해상과 항공, 철도가 집중되는 이른바 트라이포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만 물류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이 되는 것 같으면 단순히 우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항공과 이렇게 결합된 물류 기능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제2신항의 후보 입지는 당초 가덕도와 진해 두 곳으로 압축됐으나 지난해 5월 부산시의 반대 없이 순탄하게 결정됐습니다. 제2신항 입지로 가덕도가 결정되면 신공항 추진에는 영향이 불가피했으나 진해신항 조성과 함께 서로 윈윈할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홍콩항과 홍콩의 청락공공항, 싱가포르과 창의공항, 상해 양산강과 푸동공항이 다 같이 결합된 것처럼 바로 부산신항과 이 가덕도 신공항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바닷길이 집중되는 트라이포트의 완성은 빠른 물류가 중요한 첨단 기업들에게 특히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들 역시 철도망을 통한 항만과 항공 물류 수송이 크게 유리해집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의 카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물류 단지, 배후의 동부와 물류 플랫폼 같은 육해공 복합 물류 체계가 구성이 된다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은 바로 옆 신항과 함께 24시간 잠들지 않는 수출입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네, 황소개구리, 한때 생태계 교란으로 악명 높았던 외래종입니다. 이후 우리 생태계로 자연스레 흡수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는 도심 습지와 연못들을 중심으로 다시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습지입니다. 생물보호 단원들이 울창하게 자란 부들 사이에서 통발을 들어올립니다. 개구리가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 입에 넣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잡아먹는다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더 큰 녀석들인데요. 이름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몸집으로 우리 토종 생태계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설치한 통발에서만 50여 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일대 습지에서 토종개구리나 새끼 두꺼비들을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1990년 중후반 퇴치 작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나 베스 등 외래종의 인력이 집중된 것도 한 이유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른 채 도심 곳곳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다시 올라옵니다. 저류지에서 포획한 것만 해도 3일차 정도에 한 100여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충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의창구 쪽에 이제 도심지 주변에 또랑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지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에 우리 생태계로 뛰어든 황소개구리가 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경남에서만 6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인데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단체장들의 재판에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숨처럼 새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린 뒤 2천만 원으로 갚은 혐의입니다. 빌린 뒤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빌린 돈이 개인 돈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돈이면 위법이 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까지 기소되면서 경남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포함해 전현직 단체장 6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반갑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댓글 조작으로 기소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선고가 나와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도 지난달 중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지만 자신의 아내까지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타격이 큽니다. 이선두 전 의령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넉 달 전 군수직을 잃었고 지금은 직전 오용호 전 군수와 함께 정치자금법으로 재판 중입니다. 판결에 따라 법적 책임은 가려지겠지만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선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러시아 선원 집단 확진으로 중단됐던 부산 감천항 동편 부두의 하역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조합원 150여 명은 오늘 감천항 동편 1에서 3부두에서 냉동 운반선 7척에 실린 수산물을 부두로 내렸습니다. 항운노조는 자가격리된 조합원 124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는 8일부터 작업에 투입돼 감천항 동편 부두가 완전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관광광역본부는 올 여름 부울경 지역을 여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본부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 기업이 20만 원을 부담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더해 부울경을 찾는 690여 명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숙박비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부경대가 공동 학위 과정인 산업데이터공학 융합전공 석박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두 대학은 최근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 분야 이론과 물류 제조 분야를 응용해 가르치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위한 대학 공동 학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